오늘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4개 학교의 각 전형별로 상황에 따른 합격 확률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단계, 아예 지원하면 안 되는 단계까지 포함하면 6단계로 여러분들이 합격 확률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대학교입니다. 중앙대의 교과 전형은 커트라인이 까다롭게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카이를 쓰는 학생들이 하향을 뭘 쓸까 생각해보면 서강대랑 중앙대가 제일 적절하거든요. 성균관대는 생기부를 반영하고 한양대는 면접, 최저 아무것도 없다 보니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합격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서강대나 중앙대도 최저 등급이라는 관문이 있지만 어차피 스카이 가려면 수능 공부해야 되죠. 그리고 최저를 못 맞추더라도 그건 내 잘못이니까 주관적인 생기부 평가나 눈치 싸움 때문에 떨어졌을 때보다 덜 억울합니다. 그래서 최저만 맞추면 합격이 유력한 서강대나 중앙대 교과가 매력적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 최상위권 대학과 합격 라인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려야겠죠? 합격 확률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인 건동홍까지는 계속해서 이 내용이 들어갈 것 같으니 스카이에서 건동홍 사이의 영상을 이미 보신 분들은 이 부분은 스킵하셔도 됩니다. 상위권 대학의 종합전형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상위권 대학 종합전형 수시 등급은 학과별로 특목고 비율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물론 과거 다빈치 인재 전형이었던 CAU 융합형 인재 전형, 이 전형은 일반고가 쓰는 전형 아니냐, 특목 자사고는 탐구형 쓰는 거 아니냐, 그니까 다빈치 수시 등급은 믿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작년 등급컷만 봐도 다빈치라고 전부 일반고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탐구형이라고 전부 특목 자사고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그냥 경영이랑 경제 두 과만 예시로 봐도 됩니다. 보시면 경제학과는 70% 컷에 해당되는 학생이 일반고일 확률이 매우 높지만 반대로 경영학과는 해당하는 학생이 거의 100% 특목고나 자사고라고 봐야죠. 교과 전형은 일반고 비율이 확실하게 70%가 넘기 때문에 70% 컷에 해당하는 학생이 일반고다라고 생각하셔도 되지만 CAU 융합형 인재 전형, 다빈치 인재 전형이라 할지라도 종합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애매한 등급을 가진 학생이 합격했을 때 이 학생이 특목고라서 합격한 건지 아니면 비교과가 엄청 좋아서 합격한 건지 아니면 이 해에 이 과가 약간 펑크가 났던 건지 알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합전형에 대한 합격 확률을 판단하려면 기본 마인드 세팅을 이렇게 가지셔야 합니다. 교과와 종합 중에서 더 쉬운 전형은 없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더 쉬운 전형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확실하게 쉬우면 안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형평성에 어긋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특정 하나의 전형이 명백하게 유리해지면 모두가 그 전형을 원하게 되고 그 전형의 경쟁률이 몰리게 되고 입결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다시 불리해지게 되고 당연히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같은 난이도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종합전형의 합격 확률, 도전 가치를 판단하고 싶다면 교과전형 기준으로 내신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교과전형 기준으로 했을 때 부족한 내 내신만큼 내 비교과가 그 학교의 평가 기준 아래에서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을지를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전형으로 합격하려 해도 내가 교과전형 합격자만큼의 수준은 가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방법에 대해서도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 내신이 1.91이라 해봅시다. 교과로 쓰기에는 당연히 부담스럽죠. 하지만 충분히 중앙대에 도전해 볼 만한 내신입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으로 쓰려고 해요. 이때 합격 확률을 판단해 봅시다. 별 3개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비교과로 교과전형 기준 내신 0.15만큼을 만회해야 합니다. 자, 중앙대 CAU 융합형 인재전형 평가 기준부터 살펴볼게요. 모집 요강에 그대로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사실상 이름만 바꾼 다빈치 전형이라 보셔도 됩니다. 학업 역량 50점, 진로 역량 30점, 공동체 역량 20점. 좀 더 간단히 구분하자면 교과 50점, 비교과 50점이기 때문에 교과 영역 배점과 비교과 영역 배점 차이가 없습니다. 즉 러프하게 이해하자면 교과와 비교과가 똑같이 반반씩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는 겁니다. 전공적 합성과 인성, 즉 진로 역량과 공동체 역량을 3대2의 비율로 평가하는 평가 기준 아래에서 내 비교과의 가치가 내신 0.15
0.15만큼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보면 나의 합격 가능성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CAU 탐구형 전형입니다. 융합형 인재 전형을 쓰시는 분들도 비교는 할 수 있어야 하니까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 전형은 특목고 학생들이 더 많은 만큼 교과보다 비교과 반영 비율이 더 높습니다. 학업 역량 40%, 진로 역량 50%, 공동체 역량 10%가 배정되어 있어요. 즉 교과 40점, 비교과 60점이기 때문에 비교과가 교과보다 1.5배만큼 더 중요하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즉 융합형 인재 전형에서 0.15만큼의 내신을 만회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탐구형 전형에서는 0.1만큼의 내신만 만회하면 된다는 거죠. 단 그만큼 비교과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니까 비교과가 좋지 않다면 오히려 남들에게 역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로 역량과 공동체 역량의 반영 비율이 5대1이기 때문에 비교과 전체를 고르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공 적합성, 진로와 관련된 내용이 주가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종합전형의 기본입니다. 쉽지는 않죠. 내 비교과의 가치를 점수화하는 확실한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복잡하고 주관적이기까지 해서 100% 받아들이기는 어려우셨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근본적인 원리만 알아두시면 되거든요. 종합전형의 합격 확률, 도전 가치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는 교과 전형을 쓸 때 부족한 내 내신만큼 딱 그만큼을 내 비교과가 만회해 줄 수 있을지,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희대입니다. 경희대는 교과 종합평가 30%가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서 생기부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변수가 많으니 하향을 쓰는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반대로 적정, 상향을 쓸 학생들에게는 매력이 꽤 크다는 뜻입니다. 위에서 유입되는 학생이 많지 않으니까 내가 조금만 생기부에 신경 썼다면 꽤 매력적인 카드인 거예요. 최저가 엄청 까다로운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공부한 2점대 학생들 중에서 합격하는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 확률을 살펴봐야 하는데 그 전에 서류평가가 있기 때문에 단순 산술 평균 낸 내신으로 계산하시면 안 되고 조정 내신을 구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세특과 주관적인 요소들까지 반영해서 점수화하는 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지금은 숫자로만 계산할 수 있는 방법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학교 시험의 전체 평균이 60점보다 높을수록 표준 편차가 20점보다 낮을수록 교육열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정 내신을 계산할 때 알려드릴 기준에 맞춰서 실제 내신에다 0.1에서 0.3 정도를 더하고 빼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인 방법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과마다 입결 다 다르고 눈치 싸움으로 인해 매년 결과가 뒤집히니까 절대적인 기준이란 존재하지 않겠죠. 따라서 지금 제시해드리는 정도를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합리적이라 볼 수 있겠네요. 합격 확률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희대 종합전형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설명이 조금 간단해질 거예요. 중경희시 라인에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원리들은 전부 알려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숫자와 핵심 포인트만 찝어서 담백하고 빠르게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경희대 종합전형에서도 중앙대 때와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평가 기준만 달라요. 학업 역량 30, 전공 적합성 50, 인성 20. 이게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평가 기준입니다. 교과 30점, 비교과 70점이니까 내가 만회해야 할 내신 등급의 7분의 3을 곱하고 내 비교과를 진로 5대 공동체 2의 평가 기준 아래에서 판단해 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로 한국외대입니다. 한국외대는 교과 산출 방식이 매우 특이합니다. 그걸 반영해서 합격 확률 표를 만들어 드릴 건데 뒤에 있는 표만 보고 등급이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외대는 내 실제 등급과 원점수에 따른 등급을 환산해서 더 유리한 등급을 내 진짜 등급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당연히 누구나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고 올려드리는 표를 참고해서 새롭게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합격 확률표 알려드릴게요. 다음으로 종합전형입니다. 외대는 종합전형이 면접형과 서류형 두 가지로 나뉘는데 평가 기준은 똑같습니다. 학업 역량 30, 전공 적합성 50, 인성 20%를 반영합니다. 경희대와 평가 기준이 똑같기 때문에 내가 만회해야 할 교과 내신의 7분의 3을 곱하고 내 비교과를 진로 5, 인성 2의 비율 아래에서 평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할 만한 사항을 또 알려드리면 한국외대는 점점 면접의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모집 인원을 늘렸다가 면접의 반영 비율을 늘렸다가
늘렸다가 번갈아 가면서 눈치는 보되 확실하게 면접형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외대 면접은 형식적인 면접이 아니라 비중이 높은 면접이니까 면접을 너무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생각보다는 본질적으로 내가 면접에 자신이 있는지를 생각해서 전형을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대학교 교과 전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립대의 경우에는 최저 등급이나 교과 반영 방식이나 전체적인 아웃풋이나 중앙대와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입결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다만 학생들의 선호도를 생각했을 때 중앙대와 조금의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라 입결도 딱 그 정도만큼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바로 합격 확률표 살펴볼게요. 다음으로 종합전형입니다. 시립대도 종합전형을 외대처럼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전형별로 평가 기준도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고 발전 가능성과 전공 적합성을 합해서 잠재 역량이라 표현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둘의 비율을 나눠 놓지도 않았고요. 여러분들도 이를 철저하게 구분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이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어차피 교과와 비교과 배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면접형은 학업 35, 잠재 역량 40, 인성 25로 배정되어 있고요. 서류형은 경희대랑 외대랑 비슷하게 학업 30, 잠재 역량 40, 인성 20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형은 교과와 비교과의 비율을 35대 65, 약 1대 2로 보시고 서류형은 3대 7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내신 등급과 내 내신을 만회할 수 있는 비교과의 수준이라는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당연히 이게 다는 아닙니다. 과마다 눈치 싸움 때문에 특이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모집 인원이 변동할 수도 있고 최저 등급이 바뀌거나 면접의 비율이 바뀌거나 교과 반영 방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수는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 하나의 영상에서 모든 케이스를 다 다루지는 못하겠죠. 도전 가치, 합격 확률에 대해서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딱 하나만 확실하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교과 전형에서 몇 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합격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그 학교의 평가 기준 아래에서 내 비교과는 그만큼의 내신을 극복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1순위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입시를 현명하게 잘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시크리시였습니다.